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이 앞으로 4년 안에 도로 위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자율주행차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요새 참 자율주행차가 화두입니다. 예. 네, 오죽하면요,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금지되는 법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화두인데요. 먼저 자율주행차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예,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핵심은 차를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이 제어하는 게 핸들을 돌린다거나 악셀을 밟는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알아서 대신해 주는 차를 자율주행차다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대부분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가는 단계는 보통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제시한 0부터 5단계까지 나눠진 분류나 아니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제시한 0부터 4단계까지 나눠진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류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도 상관은 없고요. 예. 아예 사람이 타지 않아도 움직이는 그런 단계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지점은 이 2에서 3단계 사이입니다. 예. 이 부분적으로라도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는지 아닌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 3단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술력을 네. 봤을 때. 자, 근데 뭐 여러 네. 많은 분들께서 자율주행차를 놓고 볼 때 뭐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서 4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팅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념 자체는 한 1960년대서부터 이미 있었는데요. 이게 실용화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혹시 그 사실 아시나요? 네. 21세기 들어 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했던 곳이 바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그 약칭 다르파였다는 것을요. 처음 듣네요. 네, 저도요. 원래 예. 이 부서는 이제 인터넷을 개발한 곳으로도 예.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번의 이 자율주행차 경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대회 과정에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거의 대략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때 결승에 진출한 팀들 가운데 이 스탠퍼드 대학과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원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들이 나중에 구글과 미국 GM사 등으로 가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나오는 이 차가 그때 당시에 예, 무슨 당시 일인가요? 이제 우승했던 지금 결승에서 아하. 나갔던 그 차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원들 때문에 초기 연구는 구글과 GM이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영상에서 이 보여줬던 저 때에 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대략 완성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네. 예. 일단은 이 레이더 등의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을 파악하는 기술과 컴퓨터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 합쳐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은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데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거나 아니면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술,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을 피하게 해주는 기술 등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운전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먼저 보실 것은 네. 지난 목요일에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에서 시연한 자율주행차의 모습입니다. 네, 손을 놓고 타고 있네요, 예. 운전자가. 프로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을 적용한 차인데요. 이 차에는 음파探知기 12개와 카메라 12개, 레이더 9개, 라이더 6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전혀 손내지 않았는데도 이 복잡한 도쿄 시내를 스스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핸들도 예. 막 혼자 돌아가고요. 예. 그런데 또 자동차에다가 뭐 카메라 몇 개씩 달고 레이더도 있고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다 융합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예. 최근 얼마 전에 그 애플에서 개발한 자동차 보니까 자동차 안에가 아니라 위에 뭘 달아놓고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모자 같은 걸 달고 있었죠. 예. 이 제품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라이더라는 장비입니다. 라이더요. 예,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IT 기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3차원으로 환경을 스캐닝하는 장비인 라이더입니다. 레이저 스캐너라고도 하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대당 1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예.
이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이 기계가 사람보다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기계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네. 운전하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 일단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더, 카메라, 적외선 센서를 비롯해 이런 레이저 스캐너까지 총 동원해야만 됩니다. 아, 이렇게 센서를 얻은 정보에 GPS 정보, 그다음에 지도 정보까지 합쳐야 겨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기계가 사람보다 바보라서 그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나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스캐닝한 정보를 이용해서 굉장히 세밀한 어떤 지역 지도를 만들거든요. 예.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야지 실제로 이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자동차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 몰래 자기들끼리 서로 쑥쑥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자율 자동차가 기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예. 예를 들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기 자동차 테슬라 아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차에서 수집된 많은 정보를 모두 이 테슬라 회사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 성능을 높이는 그런 자료로 이제 쓴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참 이게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런 네. 것처럼 이 테슬라 자동차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게 향후에 본 회사의 기술력 예, 향상에 다 보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개발하는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 막 계속 운전대를 잡았던 기억이 네. 있지만 지금은 좀 귀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계속 개발하는 게 아닌가, 인간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예. 일리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가질 수 있는 명백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1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 전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과속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나 그렇죠. 똑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환경을 지키는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허. 또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교통을 컨트롤하기가 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야지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더더욱 그 시간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4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자율주행차가 쓰이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 한정적인 지역에서 좀 제한적인 루트로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20년에 레벨 3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길은 다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이제 판매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지금 이미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주행 테스트가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실증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미 들어갔어요. 아하. 예. 다만 이제 금방 널리 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연하겠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고요. 예. 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해도 네. 모든 사람이 쓰는 거랑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널리 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 2020년 경에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다 같이 이 자율주행차를 내놓으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